두 사람은 술집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사실은 정말 집에 가기 싫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각자 방을 잡는 게 어떨까요? 오늘은 저도 정말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서진은 망설였습니다. 도저히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앞에 보이는 비즈니스 호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로비에서 방을 2개 달라고 하려던 순간 재훈이 멈춰 섰어요. 오늘 혼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서진은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자신과 같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룸 하나 주세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재훈은 놀랐으나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5월은 늘 그렇듯 분주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들려오는 공사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일상의 배경음을 만들어냈죠. 이서진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9살 딸 하윤이가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 저녁에 아빠랑 같이 피자 먹을 수 있을까요? 하윤이의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서진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강도연은 또다시 늦는다고 연락해 왔거든요. 이번 주만 해도 벌써 4번째였습니다. 아빠는 회사 일이 있으셔서 늦으실 거야. 또요? 아빠는 왜 맨날 토요일에도 이래요? 하윤이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마주하며 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10살이 채 안 된 아이도 느낄 만큼 도연의 부재가 일상이 되어버린 거였죠. 서진 자신도 언제부터인가 남편을 기다리는 일에 지쳐 있었어요. 저녁 8시, 9시, 10시. 시계 바늘은 계속 돌아갔지만 도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윤이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서진은 혼자서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저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핸드폰 화면에는 읽음 표시만 뜬 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일이 많아져서 먼저 자. 겨우 온 메시지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진은 한숨을 내쉬며 그릇들을 정리했어요. 결혼 10년 차,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봤지만 명확한 시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멀어진 거였죠.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연은 서둘러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윤이가 아빠, 오늘은 일찍 와요라고 말했지만 도연은 딸의 머리만 대충 쓰다듬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엄마, 아빠는 또 늦는데요? 응, 아빠도 일하느라 많이 힘드시나 봐. 서진은 하윤이에게 그렇게 대답했지만 정작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부부라는 이름으로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의 내면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오후에 하윤이를 영어학원에 데려다주며 서진은 정미현 원장과 마주쳤습니다. 하윤이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정미연은 세련되고 차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나 단정한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서진은 문득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게 됐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편한 옷차림. 언제부터 자신을 가꾸는 일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을까요? 가끔은 자기만의 시간도 필요해요. 너무 가정에만 매몰되지 마시고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걱정돼서요. 미연의 조언은 따뜻했지만 서진에게는 왠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자기만의 시간이라 그런 게 있기나 할까요? 하윤이와 도연을 챙기는 것 외에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잊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그날 밤도 도연은 늦었습니다.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기다렸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안 자고 있었어? 응, 그냥 잠이 안 와서. 도연은 피곤한 듯 넥타이를 풀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서진은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서진은 점점 자신이 투명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로서, 여자로서의 존재감이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마저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윤이의 학교 운동회가 있던 토요일이었습니다. 서진은 아침 일찍부터 김밥을 싸고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하윤이는 신이 나서 방 안을 돌아다니며 체육복을 입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같이 가는 거 맞죠? 시간 비워놓는다고 했었는데 아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자. 서진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린 후에야 연결됐어요. 여보, 오늘 하윤이 운동회인데 혹시 까먹은 거야? 아, 그게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 미안해. 또 회사 일이었습니다. 서진은 실망감을 숨기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그럼 우리끼리 갔다 올게. 하윤이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지만 곧 밝게 웃으며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더 큰 소리로 응원해 주세요. 운동장에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빠들이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있고 엄마들은 도시락을 펼쳐놓으며 웃고 있었어요. 서진은 혼자 앉아 하윤이를 응원했습니다. 주변의 화목한 가족들을 보며 하윤이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하윤이가 2등을 했을 때 서진은 혼자서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안아주고 축하해 주는데 하윤이는 서진에게만 달려왔어요. 엄마 봤어요? 제가 2등 했어요. 그래, 정말 잘했어. 우리 딸 하윤이가 최고야. 서진은 딸을 끌어안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소중한 순간을 도연은 또 놓친 거였어요. 아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서진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도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연락이 왔어요.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하윤이 운동회 어땠어? 2등 했어. 아, 그래요? 잘했네. 미안해. 다음엔 꼭 갈게. 항상 다음엔 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윤이는 이미 잠들었고 서진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운동회에서 본 다른 가족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결혼 초기만 해도 도연은 달랐습니다. 데이트할 때처럼은 아니어도 적어도 서진에게 관심을 보였고 대화도 나눴어요. 하윤이가 태어났을 때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밤새 아이를 돌보기도 했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도연은 변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이유로 집에서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가족과의 시간보다는 회사 동료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서진이 무언가 말을 하려 하면 피곤하다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서진은 처음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도 직장에서 힘들겠지. 가장으로서의 부담이 클 거야. 그렇게 자신을 달래며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해는 점점 지쳐갔어요. 특히 요즘 들어 도연의 변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예전보다 늦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서진이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거나 아예 듣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서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아내라는 역할, 엄마라는 역할에만 매몰되어 이서진이라는 개인은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며 서진은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무심코 입은 집안옷. 언제부터 자신을 가꾸는 일을 포기했을까요? 도연이 자신을 여자로 보지 않는다는 걸 어디선가 느꼈기 때문일까요? 그날 밤 도연이 들어온 건 새벽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조용히 침실로 들어왔어요. 서진은 잠든 척했지만 사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생각하니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뭔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도 할 수 없었어요. 서진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서진은 하윤이의 영어책을 사러 백화점에 갔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도연 씨, 이렇게 보니까 더 좋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진은 무심코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강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낯선 여자와 함께. 두 사람은 차 옆에서 포옹하고 있었어요. 친밀한 연인들의 그런 포옹이었습니다. 서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더욱 충격이었어요. 정미현이었습니다. 하윤이가 다니는 영어학원의 원장이자 서진이 그토록 정중하게 대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고마워, 정말. 이런 시간이 있어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아.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이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럽고 다정한 어조였어요. 집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나도야.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미치겠어. 미연이 도연의 팔을 감싸며 웃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현실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꿈일까, 악몽일까? 하지만 아무리 눈을 깜빡여도 그 장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급히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한 남편이, 믿고 지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런 관계였다니. 두 사람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각자의 차로 향했습니다. 서진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둥 뒤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주차장에 혼자 남겨진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현실을 일깨워 주었어요.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었고 그 상대는 하필 자신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필 미연 씨를?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미연이 자신에게 보였던 친절한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하윤이의 영어 실력을 걱정해 준다며 상담을 해주던 모습, 가끔 차 한잔 하자고 제안하던 모습, 모든 게 가식이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도착할 거리인데 1시간이 넘게 걸린 것 같았어요. 서진은 운전하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윤이는 학교에 가고 없었습니다. 서진은 혼자 집에 앉아서 멍하니 벽을 바라봤어요.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고 배신감과 함께 자괴감도 밀려왔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가버린 이유가 자신에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예쁘게 차려입지 않아서? 재미없는 여자가 되어서?
아니면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서? 하지만 곧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어요. 도연은 서진에게 단 한 번도 불만을 표현한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이야기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혼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해결책일 수는 없잖아요. 오후에 하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9살 아이에게 아빠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하겠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서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도연이 집에 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모른 척해야 할까? 아니면 따져 물어야 할까?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도 도연은 늦었습니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늦었네. 저녁은? 응, 회사에서 먹었어. 도연의 대답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모든 게 거짓말로 들렸어요. 정말 회사였을까? 아니면 미연과 함께였을까? 하윤이는 벌써 잠들었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이상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남편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거든요. 밤늦게 침대에 누워서도 서진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도연을 보니 낯선 사람 같았어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던 걸까요? 사흘이 지났지만 서진은 하윤이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미연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하윤이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아이도 엄마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요? 왜? 요즘 자꾸 한숨 쉬어요. 서진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낮에는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진은 우연히 미연의 남편을 생각해냈습니다. 이재훈, 한번 학원 행사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조용하고 진중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알고 있을까요?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서진은 망설였습니다. 재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도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만 이런 배신감과 절망감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결국 서진은 용기를 냈습니다. 학원에서 얻은 연락처를 찾아내어 재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하윤이 엄마 이서진입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지요? 서진은 긴 숨을 내쉬고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신은 당신 아내가 뭐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메시지를 보낸 후 서진은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일까요? 하지만 이미 보낸 메시지는 되돌릴 수 없었어요. 10분 후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방금 메시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재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저 화요일에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봤어요. 제 남편이랑 원장님이 함께 있는 걸.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어떤 상황이었나요? 포옹하고 있었어요.
연인 사이처럼 다시 침묵이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이 잔인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발. 재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재훈은 서진이 기억하던 것보다 더 야위어 보였어요. 며칠 잠을 못 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정확히 뭘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화요일 오후 3시쯤이었어요. 백화점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진은 그날 본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포옹, 나눈 대화, 친밀한 분위기까지. 재훈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듣고 있었어요. 사실 전부터 이상했어요. 최근 들어 늦는 날이 많아지고 핸드폰도 계속 확인하고. 하지만 확신은 없었거든요. 재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일이라고 하면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듯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가 느꼈던 이상한 징후들, 무시하려 했던 의심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졌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카페에는 고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각자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힘들었어요. 한 잔 더 하실래요? 재훈이 빈 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사실 서진은 집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도연을 마주하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두 번째 커피를 마시면서도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서로의 결혼 생활, 언제부터 이상해졌는지, 어떤 신호들을 놓쳤는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동질감이 두 사람을 연결해 주었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서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어떤 얼굴로 미연을 봐야 할지. 재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진은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친정 어머니에게 하윤이를 부탁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카페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각자의 현실과 마주해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 서진과 재훈은 카페를 나와 근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둘 다 집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술집은 조용했고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소주 한 병 주세요. 재훈이 주문했습니다. 서진은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필요한 것 같았어요. 첫 잔을 마시자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 결혼할 때 정말 행복했어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미연이랑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는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서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남편이랑 사귈 때는 달랐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 변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서서히였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각자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초기에 달콤했던 기억들, 아이가 생겼을 때의 기쁨, 그리고 조금씩 멀어져간 과정들. 하윤이가 태어났을 때 도연이 울었어요. 남자가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술잔을 비웠습니다. 저희도 아이를 원했어요. 하지만 안 생겨서. 그것 때문에 미연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에 더 몰두하게 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학원 운영하면서 바빠지고 저랑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두 번째 병을 시켰습니다. 술이 들어가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더욱 솔직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아내는 아니었겠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윤이 키우고 집안일하고 도연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뒷바라지하고. 맞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재훈의 목소리에도 억울함이 섞여 있었어요. 미연이가 원하는 건 다 해줬다고 생각해요. 학원 차릴 때도 지원해줬고 바쁘다고 하면 집안일도 제가 다 했고. 술잔이 계속 비워졌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마신 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정말 화나요. 서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그동안 내가 뭐였던 거죠? 그냥 뒤치다꺼리 해주는 사람이었을까요? 저도 화나요. 미연이가 하필 왜 학부모님이었을까요? 재훈도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왔어요. 집에 가야죠. 서진이 중얼거렸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말 가기 싫어요. 재훈이 고백했어요. 미연이 얼굴을 보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길가에 서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너무 힘드시면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훈이 비즈니스 호텔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각자 방을 잡는 게 어떨까요? 오늘은 정말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서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도연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앞에 보이는 비즈니스 호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로비에서 방을 2개 달라고 하려던 순간 재훈이 멈춰 섰어요. 이대로 돌아가면 전 무너져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서진은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자신과 같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같은 아픔, 같은 외로움, 같은 분노. 방 하나만 주세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각자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뭐 하는 거죠? 서진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재훈이 서진을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서진도 재훈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도요. 하지만 지금은 상관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외로움이 뒤섞인 포옹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고 옆에는 재훈이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어젯밤의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일어나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재훈을 깨우지 않으려고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한번 뒤돌아봤지만 재훈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서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후회와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여자였구나 느꼈거든요. 하지만 곧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친정 엄마와 하윤이가 걱정했을 거고 도연은 뭐라고 했을까요? 서진은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현관문을 열자마자 하윤이가 달려왔어요. 어디 갔어요?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미안해, 하윤아. 엄마가 병원에 있었어. 서진은 딸을 끌어안으며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도연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병원 어디 갔었어?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우연히 병원에서 친구 만나서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친구? 누구? 도연의 질문에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만날 친구가 별로 없다는 걸 도연도 알고 있었거든요. 학교 동창? 우연히 만나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또 다른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날 하루는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서진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자꾸만 어젯밤이 떠올랐고 재훈이 생각났습니다. 오후에 재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괜찮으신가요? 어젯밤 정말 죄송해요. 서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며칠이 지났지만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어요. 오늘 미연이랑 대화했어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굴더라고요. 도연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의 메시지는 점점 길어졌고 통화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위로해주는 사이가 되어갔어요. 일주일 후 재훈이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커피나 한잔 해요. 혼자 있기가 힘들어서. 서진도 그랬어요. 집에 있으면 자꾸 도연의 외도 현장이 떠올랐고 미연의 가식적인 미소가 생각났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그 비즈니스 호텔로 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맞는 일일까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필요해요. 재훈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 때로는 3번씩 만났어요. 처음엔 복수의 의미가 강했지만 점점 서로에게 의존하게 됐습니다. 서진은 재훈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재훈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연에게서 받지 못했던 따뜻함을 서진에게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컸어요. 특히 하윤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아이에게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서진이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각자 결정해야 할 때가 올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아직은 당신이 없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재훈이 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이 관계가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 당장은 서로가 필요했습니다. 각자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거든요.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서진과 재훈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감정으로 발전해 갔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위험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진은 재훈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어서 집을 나섰어요. 하윤이는 영어학원에 가고 도연은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늘 가던 호텔에서 만났어요. 이제는 서로에게 익숙해진 공간이었습니다. 재훈은 서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좀 일찍 끝낼게요. 하윤이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가야 해요. 알겠어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은 점점 소중해졌어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유일한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뭐야 이게?
도연의 목소리였어요. 서진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요? 도연의 뒤로 미연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당신, 이게 뭔 상황이야? 미연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말할 자격이 있어? 서진이 일어나며 맞받아쳤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아, 설명해봐. 도연이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설명? 당신부터 설명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서진의 목소리도 커졌어요. 몇 달 전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뭐 했는지 말해봐. 방안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습니다. 네 사람이 모두 소리를 지르며 서로를 비난했어요.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바람 피웠어? 서진이 울면서 도연에게 따졌습니다. 너야말로 언제부터 이랬어? 당신이 먼저잖아요. 당신이 먼저 날 배신했다고. 재훈도 미연을 바라보며 분노를 터뜨렸어요. 미연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뭐가 부족했다고. 부족했어. 당신과 있으면 숨이 막혀. 미연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남의 남편이랑 바람 피운 거야? 당신 아내도 마찬가지잖아. 네 사람의 목소리가 뒤섞여 방안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10년 넘게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너가 먼저 날 배신했어. 서진이 도연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날 너희를 본 그 순간 내 마음이 어땠는지 상상이 가니? 10년이야,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난 당신을 믿었어. 바보같이 의심 없이 항상 믿고만 있었다고. 그렇다고 이게 답이야? 복수한다고 이런 짓을? 도연도 화를 냈어요. 복수? 이게 복수라고 생각해? 서진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난 그냥 이렇게라도 살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여자라는 걸 느끼고 싶었을 뿐이라고. 재훈이 서진을 감쌌습니다. 그만해요. 이제 그만. 하지만 도연이 재훈을 밀쳤어요. 내 아내에서 손 떼. 당신 아내? 언제부터 아내 취급했어? 재훈도 맞서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우리를 뭘로 본 거야? 그냥 있으면 당연한 존재로. 미연이 끼어들었어요. 재훈 씨, 당신도 문제 있어. 같이 있으면 대화가 안 통했고 답답했다고. 그래서 바람 피운 거야? 그게 해결책이야?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네 사람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서진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우리가 뭘 한 거야? 재훈도 무릎을 꿇고 서진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미안해. 당신한테, 하윤이한테도 정말 미안해. 도연과 미연은 멀찍이 서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우리 모두 망가진 거야. 그렇게 네 사람은 서로 다른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분노, 절망, 후회, 허탈함.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 다른 길을 택했어요. 도연과 미연은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고 서진과 재훈도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재훈이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만난 카페에서였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순간의 복수였어요. 우리 둘 다 너무 아파서 서로에게 기댔던 거죠.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서진의 말이 맞다는 걸.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재훈이 미소를 지었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후회 안 해요. 잠깐이나마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아프지만 필요한 이별이었습니다. 서진은 집으로 돌아와 도연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혼하고 싶어? 서진의 말에 도연은 놀랐습니다. 서진아, 우리 앞으로 더 이상은 부부가 될 수 없어. 진작에 끝냈어야 했어. 도연도 반박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망가져 버렸거든요. 하윤이는 같이 키워야지. 하지만 따로 살고 싶어.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기 힘들었거든요. 하윤이에게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엄마 아빠가 이제 다른 집에서 살기로 했어. 왜요? 어른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 하지만 하윤이는 여전히 엄마 아빠의 소중한 딸이야. 하윤이는 이해하기 어려워했지만 서진의 설명을 받아들였어요. 몇 달 후 집을 처분하고 서진은 하윤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막막했지만 점차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서진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어요. 요리 클래스를 듣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한 거였죠. 하윤이도 적응해 갔어요. 주말에는 도연과 시간을 보내고 평일에는 서진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나름의 균형을 찾아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진은 하윤이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생필품을 사러 간 길이었어요. 엄마, 저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하윤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재훈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피해야 할까? 아니면 인사라도 해야 할까? 재훈도 서진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재훈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진이 대답했어요. 하윤이도 안녕. 재훈이 하윤이에게 인사했습니다. 지금은 잘 지내세요? 네, 괜찮아요. 재훈 씨도요? 저도 괜찮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괜찮아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네, 안녕히 가세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미소를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아무런 미련도 원망도 없는 미소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하윤이가 잠든 후 서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였어요. 그날 밤 우린 모두 서로의 배우자를 잃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걸 되찾고 있었다. 나 자신을.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일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서진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누구를 원망하지도 누구에게 기대지도 않았어요.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거였습니다. 하윤이와 함께 새로운 이서진으로서 말이에요. 그렇게 서진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 여자의 용기 있는 출발이었어요.